브롱스가 미 동북부 지역의 마약 공급 허브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뉴욕 전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내 해수욕장의 절반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준수 SBS 예능 프로듀서가 오는 20일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곳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브롱스가 미국 동북부 지역의 마약 공급 허브로 마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의 마약 담당 특별검사 브리치 브레너는 마약 원료인 동물 진정제 등이 미국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이나 캘리포니아를 통해 미국에 밀반입된 뒤 트럭을 통해 브롱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특별검사는 이들 동물 진정제는 브롱스 동물원 근처의 평범한 아파트 등 이른바 마약 공장에서 펜타닐, 헤로인, 메산페타인, 코케인 등으로 재가공된 후 포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공장은 평범한 주거지의 중간 크기의 아파트로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롱스 지역 중 가장 마약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멜로스, 베스게이트, 모리스 하이츠 등 세 곳이며 맨하탄은 할렘과 워싱턴 하이츠가 오범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레넌 특별검사는 최근 동물 진정제를 원료로 한 자일리진이라는 신종 마약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종종 살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약물 과다 복용의 80%는 펜타닐 복용으로 드러났고 사망자의 47%는 코케인에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뉴욕 전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 기록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여러 주요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반려견과 함께 실종됐던 여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 일부 도로들은 폐쇄됐으며 엠트랙과 메트로 노스 등도 노선이 부분적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주택도 강한 빗물에 떠내려가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재 긴급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정전과 감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된 바 없지만 주정부 관계자는 이미 수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적게는 며칠부터 몇 주까지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FEMA 지도부와 뉴욕주 상원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내 해수욕장의 절반 이상이 인분과 쓰레기 등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인바이런먼트 아메리카 조사 결과 미국 내 3,192개 해수욕장 중 55%인 1,761개가 지난해 최소 하루 이상 오염 농도가 규정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도 전체 해수욕장 344개 중 58%에 달하는 198개가 최소 하루 이상 오염 농도가 규정치를 벗어났고 전체 개장일 중 25% 이상 규정치를 벗어난 해수욕장이 전체 12%인 41개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해수욕장은 나소 카운티의 휴렛 비치로 조사됐고 퀸즈의 더글라스톤 홈 오너스 비치, 서포 카운티의 베이포트 비치와 테너파크 비치, 벤자민 비치 등이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뉴저지 지역 해수욕장은 비교적 안전해 전체 217개 중 최소 하루 이상 오염도가 규정치를 넘은 해수욕장은 31개로 14%를 기록했고 전체 개장일 중 25% 이상 규정치를 넘어선 해수욕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의 푸드트럭 등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연출한 김준수 SBS 예능 프로듀서가 오는 20일 한국 TV 산업에 대한 특강을 개최합니다. 특강 홍보차 10일 본 방송사를 방문한 민병갑 재외한인사회 연구소장과 김준수 PD는 오는 20일 퀸즈 플러싱 뉴욕 평통강당에서 한류와 한국 TV 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재외한인사회 연구소 초청으로 객원 연구원으로 뉴욕을 방문 중인 김준수 PD는 뉴욕 시립대 퀸즈 컬리지와 뉴욕 주립대 빙햄튼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 기획과 연출, 비화동을 나누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그 TV쇼 예능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과거부터 발전해 왔으며 또한 그게 독자적으로 막 잘 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미국 팬들이 열광하는 코리안 아이돌들과 어떻게 서로 상생을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코리안 TV쇼가 발전해 왔는지 또 그 현주소 그리고 뭐 뒷이야기 등등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 PD는 객원 연구원으로 뉴욕에 머물면서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 등을 직접 참석하는 등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외국인들의 열정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글로벌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김 PD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화면도 막 자막 막 넣고 막 현란하게 막 이런 거보다는 딱 내용이 센 내용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예능 프로그램 편집 방식이 여기에서 그대로 먹힐 수가 없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시청자들의 성향 같은 거를 파악했으니까 여기에 좀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런 글로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코리안 TV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수 PD 특강은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되며 플러싱 소재 뉴욕 평통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틈탄 피싱 사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 개선 협회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쇼핑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누군가 개인정보를 묻더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과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일이 오더라도 눌러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이 아마존 고객센터 직원으로 사칭해 전화를 걸어 회원 정보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체크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프라임데이를 가진 7월 한 달 동안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하루 사기 행각이 그 전달인 6월에 비해 37% 증가했습니다. 주문이나 배달 상태 확인 문자 혹은 이메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문 확인이나 배송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간혹 프로모션 할인 코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로그인하면 개인정보가 사기꾼들에게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례는 50%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측은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절대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은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0분경 헤럴드 스퀘어 34가 유개비뉴 전철역 안에서 범인이 60세 남성의 얼굴을 칼로 베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먼저 말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 남성의 얼굴을 칼로 베고 이후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얼굴을 크게 베인 60세 남성은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13,000건에 가까운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를 포함한 6일간 주 전역에서 집중적인 교통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93명을 체포한 것을 비롯해 12,991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7명을 음주운전으로 체포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고 전체 위반 티켓 발부 건수도 11,873건보다 천여 건,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 위반 중 과속이 4,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이 1,030건, 난폭운전이 32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자 23명이 체포됐고 과속 267건, 안전벨트 미착용 70건, 난폭운전 64건이 적발됐고 뉴욕시에서는 음주운전자 7명이 체포되고 과속운전 120건이 적발,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앞다투어 중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관리들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을 위해 고위급 외교에 올인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으로 양국 긴장이 높아졌던 지난 5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는 자니 델런 재무장관이 앞다투어 중국을 찾았습니다. 또 앨런 장관에 이어서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고 지나 라몬드 상무장관 역시 중국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단절됐던 고위급 소통에 다시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고위급 인사의 방중이 미중 간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는 온화한 이미지로 엉클조로 불리고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보좌관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폭언을 한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현직 보좌관들에게 사석에서 쉽게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며 여기서 꺼져 헛소리 하지마 등의 막말을 퍼붓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직 고위관리는 고위직은 물론 직급이 낮은 보좌관도 바이든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며 보좌관들이 단독으로 대통령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은 변덕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우며 특정 주제에 대한 보좌관이 정확한 답을 할 때까지 다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는 것이 보좌관들의 입문식이 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재판을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된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은 불합리하며 정의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 연기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특별한 사건은 미 민주주의에 대한 사실과 인식 모두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내년 대선에 출마할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정치적 라이벌인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에 대한 기소를 관장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정치적 기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재판을 한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조사에 $900만 이상을 투입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조사에는 $120만 달러도 지출하지 않는 등 편파 수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 학생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브라운 대학 교지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라고 답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서 성소수자라고 답한 7.2%보다 무려 5배나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 2010년 브라운 대학의 같은 조사에서 전체 학생의 14%가 성소수자라고 답한 것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2022년 가을 기준 학사과정에 7,222명, 석사과정에 3,515명 등 약 11,000명가량이 재학 중임을 감안하면 이 중 4,000명 이상이 성소수자인 셈입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마이클 박 금융감독 담당 연준 부의장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초당적 정책센터 주최의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통화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가서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더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 2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캠퍼스 연설에서 자신의 견해는 연내 2회 추가 인상을 시사한 연준 점도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가능하고 적시에 2%로 되돌려 놓으려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조금 더 오르고 한동안 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레피얼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로 내려올 수 있으며 이제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라는 제약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정원삼 전 뉴욕 총영사가 어제 외교부 산하 해외 지원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3월 엘머스트에서 피자 가게 주인 부자와 61세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19세 남성에게 징역 8년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가 미리국 차단을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의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장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이 강에서 레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장벽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추적과 추정 정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편집 국내 체육 담당 부서를 전면 해체하고 스포츠 전문 매체 기사를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미 간호 학회지에 자신이 입양한 자녀들이 피부색 때문에 오진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의료계의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티드가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5만 달러, 내년에는 12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를 토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이며 미국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